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 부국철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부국철강 오늘 한번 강하게 움직임 나와줬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요것도 어플에서 좀 공략을 해서 챙겨먹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 어떤 식의 관점으로 진입 타점을 좀 잡았고, 어떤 식으로 조금 익절 타이밍을 잡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, 다음 그림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뭐 이름에 철강자가 붙어 있잖아요. 뭐 당연히 철강 관련주죠. 당연히 뭐 철강 이런 것들 관련주인데, 이게 다른 철강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막 테마적으로, 그러니까 이 철강 테마 업종 자체가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게 엮여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정치 테마주죠. 정치 테마주고, 제가 정치 테마주를 사실 공략하는 것 자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, 최근에 이 장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, 지금 지난주서부터 너무 안 좋은 건 맞잖아요. 솔직하게 말해서. 그나마 코스피는 좀 낫지. 코스닥은 완전히 박살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수급은 계속 몰리는 쪽에만 몰리려고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장에 좀 노출시키는 시간을 줄이고, 될 수 있으면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좀 빠르게 단기 위주로만 보는 게 훨씬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봅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상승장이 나올 때는 이게 추세를 쫙 끌고 가면서 가기가 굉장히 좋은데, 이게 하락장에서는 일부 종목에만 좀 수급이 몰리려는 경향이 있고, 시장이 많이 노출시킬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,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좋은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시기가 맞는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가 사실 가장 핫하게 움직이기가 좋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정치 테마주들은 공략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, 근데 지금은 장상황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뭐 종목들이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게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 중에서 이제 가장 또 대표적으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낙연 관련주도 연관이 되어 있고, 오늘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막 조국 관련주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 순환매가 지난주서부터 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그래서 좀 공략을 우선 할 생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회사 자체도 괜찮은 기업이에요. 제가 안 괜찮은 기업은 아무리 테마가 좋고 흐름이 좋아도 절대 안 건드리거든요. 근데 뭐 흑자는 매번 내고 있고, 뭐 최근에 매출액 추이도 늘어나고 있고, 좋은 모습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꼭 테마 아니더라도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. 당연히 뭐 이 정도 흑자 맨날 내는데 돈은 쌓일 수밖에 없죠. 유보금 맨날 쌓여 있고 부채비율 굉장히 낮고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, 얘는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,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거기에다가 장세가 안 좋을 때 어차피 몰리는 쪽에만 몰리는데, 최근에 정치 테마 쪽이 조금 핫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임 보여줄 것 같아서 공략을 좀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, 우선 정치 테마주들 당분간 계속 좀 뜨겁게 움직일 거는 같아요. 움직일 것 같고, 지금 시즌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, 뭐 내년도 총선이기 때문에 시즌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, 이제 계속 당분간 향후 얼마간 동안은 이제 숨을 들였다 뺐다 하면서 보통 움직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숨을 들여주고 살짝 빼줬다가 또 한두 달 정도 지나다가 또 숨 들여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, 뭐 정치 테마주들도 혹시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, 많이 안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 보고 있다 타점 나오면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인트는 그래도 진짜 정치 테마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잖아요. 그러면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재무가 안 좋고 완전히 회사가 쓰레기인데, 이게 정치 테마로만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시즌 잘못 아다리 맞으면 그냥 한 방에 내리꽂습니다.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무 상태나 회사 상태는 꼭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,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큰 흐름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, 얘는 큰 흐름상 어차피 박스권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. 어차피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설명을 조금 자주 드리는 건데, 박스권은 하단과 상단을 마음껏 넘나들어요, 이게. 보통 그래서 하단에서 반등 성공시키면 뭐 이제 다시 상단까지 가는 거고, 상단에서 이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하단까지 오는데, 앞전에 있었던 저점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낸다라고 하면 다시 상단까지 가려는 경향이 보이거든요. 또 여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 또 밑에까지 오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박스권인데, 지금 이게 힘의 방향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, 박스권 그리고 있으면 선 그어놓고, 최근에 어딜 찍었나 보세요. 밑을 찍고 위로 끌어올려 가고 있는 영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박스권은
저는 어쨌든 상단 라인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, 기본적으로 하단에서 상단까지 좀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붙어있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한번 찍었는데, 찍고 나서도 우선은 이 낙폭이 바로 음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갭상승 떠있는 구간도 어느 정도 비워줬고,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이 밑에 영역은 계속 이 안정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, 손절은 짧은 구간이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손익비가 기본적으로 맞잖아요. 그래서 추세까지 안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힘의 방향을 좀 먼저 큰 흐름상 체크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분봉상 흐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여기서 아침부터 우선은 지금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어차피 몰리는 종목군들에만 몰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침부터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힘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이 있어요. 약간 스머시 최근에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 건데, 여기서 포인트는 분봉상 들어왔을 때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 거.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야 돼요. 이게 제가 여기서 뭐 물론 나오고 나서 이런 데서 공략 못합니다. 이런 데는 왜냐하면 저점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얘가 최소한 저점 한번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면 이건 안 먹습니다. 버리는 거예요. 못 먹어요. 여기서 어떻게 반등 나올 줄 알고 진입을 해.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못 먹는 거고, 근데 여기서 한번 찔러봤다가 눌러줬는데 오늘 오전부터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면서 저점을 높여준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. 그 상황에서 이제 앞전에 있었던 막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했었던 라인들 돌파하기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보고, 오케이 너는 좀 탄력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지점들. 보통 저는 이렇게 이거 만들고 눌러주면은 사실 이거 돌파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 시점은 사실 돌파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요 지점이지. 요 지점에서 이 이중바닥형 그림 만들고 움직이는 요런 그림들에서 여기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변동성이 여기 구간이 좀 크기 때문에 돌파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저처럼 눌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주고 나서 약간 뜨문뜨문 이런 식으로 살짝 좀 힘 불어넣어주는 느낌인데, 이걸 느낌이라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오래 보다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 꼭 가지 않아도 그냥 느낌적으로, 어쨌든 손절도 짧으니까 느낌적으로 요런 데서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거든요.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나와도.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면 상승파동이 연결되는 거니까. 그래서 보통 전 요런 자리들의 선호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.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렸나요, 제가? 예, 요거 올려드렸어요, 오전에. 어찌됐든 올려드렸다. 오전에 올려드렸고, 3,830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렇게 좀 잡았고요. 3,830원에서 좀 잡아놨고, 선 그어놓고 합시다. 예, 이게 확실하죠. 3,830원. 예,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. 자, 이것도 안 보여드리고 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. 예, 여기에요, 여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좀 한 거고,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여기들 구간들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들도 많이 몰려 있잖아요. 그래서 요런 구간들 라인에 오면 탄력이 좀 잘 붙어요. 여기만 오면 계속 봉 사이즈가 커지죠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리들 넘어올 때 좀 잘 지켜보다가 패턴 보고 공략을 하는 거고, 포인트는 여기 넘어왔는데 거래량이 먼저 터졌으면 공략 안 했을 겁니다. 먼저 크게 터졌으면 안 했을 거예요. 왜냐면 쭉배를 먼저 터트리면 안 돼요. 돌파 나오기 전에 터트리면 이건 글렀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안 터트리고 조용하게 잘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여기 구간 이제 건드리면서 터트릴 때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데서 빵 쓰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써야 되기 전에 미리 힘을 안 터트리는 걸 좀 보고 그런 데서 공략을 한 거고, 그 이후로 쭉쭉 치면서 올라가길래 이제 큰 흐름상 앞전에 있었던 요 고점 라인 있죠. 여기를 결국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놨는데 어차피 단기 관점이었으니까 요 라인 정도까지 올라갈 거 좀 예상을 하면서 올라올 때 요 중단 라인에서 정리를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익절 라인을 좀 잡으면서 대처를 좀 해나가는 거고, 어차피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사실 꼭 뭔가 큰 추세를 먹겠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좀 멍다란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근처에서 했어요. 여기 제껴주는 요 구간 있죠. 요 제껴주는 요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한 거고, 이런 식으로 조금 진입과 익절을 좀 하면서 오늘 매매를 좀 마무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이해는 다 되셨을 것 같고, 다음 그림들 좀 그려볼게요. 여기서 우선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,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얘가 결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, 오늘 결국 돌파까지 완성을, 박스권은 결국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. 돌파를 해줘야 이게 추세가 넘어갔다라고 보는 건데, 돌파까지는 좀 안 나왔고요.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. 좀. 그래서 바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. 갈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, 물론 저도 이렇게 저도 차익 실현 매물이긴 했죠. 올려드린 게 결국에는. 근데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지 않고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이 많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거래량을 뽑을 필요가 없었거든요. 그냥 한 요 정도만 만들어주면서 넘어갔으면 더 터트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래량 어쨌든 일시적인 한 기간 동안 터트릴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세요. 근데 그럼 연비 주행을 해야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.
이게 막 급브레이크 밟고 급출발하고 이러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연료의 양 가지고도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지금 급출발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좀 너무 오늘 많이 밟은 거예요. 이게 물론 얘가 연료통이 일반적인 승용차 사이즈가 아니라 뭐 탱크 비행기급으로 들어가는 애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.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지금 조금 과도할 만큼 연료를 쓰긴 했거든요. 그리고 분명히 물량들도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요. 차익 실험 매물들도. 그래서 이번 봉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소화 물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차라리 이 물량 좀 받아주면서 한 턴 보내면서 다시 주유소 좀 가지고 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우선 뭐 익절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요런 자리들 분할 익절 한번 좀 해주시고 욕심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익절 요런 자리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리스크는 아니지만 뭐 여기까지 흐름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엠파동 그리면서 가겠죠. 그렇지만 요 기간적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흐름이 좀 잘못됐었을 때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돌아서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앞전 중요 구간을 돌파까지 못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땐 보통 분할 익절 좀 해주고 욕심이 나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 걸어놓고 더 터지면 땡큐 하면서 보는 거고 뭐 안 터지면은 익절 그냥 끊어주고 나오는 방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. 매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.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저는 분할 익절 조금 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가든 뭐 추가로 그냥 여기서 바로 렐레 치면서 가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약간 확률이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 단기적으로. 바로 가든 뭐 눌러줬다가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엠파동으로 그리면서 가든 넘어만 갈 수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얼마만큼 가겠어요? 이 정도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 모아놨던 만큼은 터트릴 겁니다. 넘어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한 4,700원 정도만 넘어가면 돼요. 이 정도 박스권 힘 모아놨으면 얼마만큼 터진다? 이마만치 터진다고요. 우선은. 그래서 만약에 요 자리 넘어가면은 이마만큼 터질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목표 자리는 6,500원 정도까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우선 분할 익절 해놓고 나머지가 뭐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추가로 가주면은 뭐 중간 자리보다는 6,500원 정도 자리를 그 다음 목표가로 좀 잡고 이 익절을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정치 테마주는 원래 조금 근데 변수가 좀 많아요. 이게 워낙 이슈에 따라서 막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대신에 그만큼 화끈하고 화려하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이게 약간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도 뭐 약간 눌렀다 갈 수가 있어도 움직일 때만큼은 한 방에 뽑아요 보통.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약간 기다림이 지루해질 수가 있어도 뽑아줄 때는 한 방에 탕탕 또 랠리로 쳐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눌림 나올 때 어쨌든 그림이 나쁜 건 아니니까 눌림이 나와줬다가 혹시 반등 자리 보여주면 이럴 때 손절 짧게 잡고 이럴 때 공략을 하면 또 순식간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기대는 해볼 수 있으니까 다음 턴에 자리 오면 그럴 때 한번 공략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익절하고 추가로 뭐 더 가지면 6,5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부국철강도 여기까지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